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좀 기묘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그 공매도와 숏커버링에 대해서 제가 특이한 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숏커버링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수치로 증명이 되는 그런 자료가 나왔어요. 최근에 이런 현상이 급작스럽게 발생하면서 앞으로도 숏 커버링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론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원은 물론 5만 명 넘었고요. 자, 이 부분이 번복될 개연성이 있거든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조정권이. 요걸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이처셀이 사실 지난 금요일에 큰 폭으로 밀린 것은 이 세제 개편안 건이 많이 작용이 된 겁니다. 일단 외인 매도라든가 이런 수급 면에서 압박을 받아서 내린 건 아니에요. 네이처셀이. 그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허가 일정 건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잘 들어주시고 매매 판단에 좋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제가 승부를 걸 만한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매매 잘하셔서 꼭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네이처스 그럼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원 앞으로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텔방에서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뭐 어떤 재료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급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예상은 하지만 순간 타이밍은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요. 네이처셀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텔방에 초대를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꼭 문자 주시고. 자, 여러분 지금 먼저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네이처셀의 공매 순보유 잔고를 보시면 7월 30날짜까지 나오죠. 7월 31일이나 8월 1일 자료는 안 나온 겁니다. 공매도 순보유 잔고 수량을 보시면 자, 여러분 270만 주에서 247만 주로 한 23만 주 줄었죠. 그리고 여기서 181만 주로 엄청나게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60만 주 준 거고요. 여기서 30만 주. 30만 주 줄고 60만 주 줄고 거의 근 한 100만 주 정도가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급감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숏 커버링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쳤다가 가 올라가니까 허가 나올까봐 겁내서 상환을 한 겁니다. 숏 커버링 100만 주. 수치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그 수치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급등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숏 커버링, 네, 이게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자, 여기 그 매수를 최근에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주체가 모건 서울, 신한, JP모간, 골드만삭스, UBS, 시티그룹 얘네들이 이런 정도 수량을 샀어요. 이게 그러니까 외인이 순매수한 걸로 돼 있지만 이게 결국 숏 커버링이었다는 거였죠. 숏 커버링. 물론 이제 그 숏 커버링이 아닌 부분도 있겠죠. 순수한 매수도. 주가 올라가게 될 것 같으니까 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 날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상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급격히 지금 현재 줄어버렸으니 창고 동향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제 또 180만 주 정도 잔고가 남았는데 그 이후 상황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겠다.
아직도 이것이 주가 올라가면서 쇼커버링이 들어오게 되면 더 주가 상승은 가팔라진단 말이에요. 요 부분을 주목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좋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이 정도로 숏 커버링을 공매도 친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이런 정도로 외인들이 숏 커버링 했다는 거. 네, 이거는 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암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 일단 충분히 아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금요일에 6%가량 내렸습니다. 이거는 조인트 스텝 허가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세제 개편안 건의 악재가 전체 시장을 폭락시킨 거죠. 자, 우리가 사실 뭐 소비 쿠폰 그 얼마 되지 않는 거 주어가면서 다시금 국민으로부터 주주로부터 돈을 좀 뺏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안 들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소비 쿠폰 주지 말고 소비 쿠폰 같은 경우 주면서 정부 돈 맘대로 쓰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또 이게 세금을 걷어버리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국민을 뭘로 보는 겁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네, 극건입니다. 그래서 극건과 관련해서 여러분 세제 개편안은 이렇게 일단 시안입니다. 시안.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국회를 통과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개편안이에요. 개편안. 수정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세 올리고 증권거래세 올리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내려버리고 배당소득과세 혜택 줄여버리고 이게 말이죠. 주식 투자자가 보입니까?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돈을 걷어들여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재정을 쓴다는 거죠. 이게 뭐 주식 투자하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한국 주식 이거 왜 해요? 미국 주식 가서 하지. 자, 이건 참, 세금을 인상시켜 가지고 주주들 부담을 크게 하는 그런 건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세율. 네, 이거 다 고쳐져야 되겠죠. 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0억이 지금 대주주라고 우리가 절대 볼 수 없는 거고, 이런 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폭락을 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냐면, 세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 전자청원이 들어왔는데, 이틀 만에 5만 명을 넘겨버렸어요. 그죠? 이제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국회 상정이 되죠. 네, 상정이 됩니다. 상정이 돼서 30일 이내에 이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여기에 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심사 대상이 돼요. 물론 이것이 뭐 법안을 실행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지금 현재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주님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틀 만에 나타내준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주식 투자자들의 지금 현재 심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현재 그 세제 개편안의 부당함에 대해서 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이데일리에서도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코스피 급락에 선을 그었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벌써 코스피 시총이 얼마나 빠졌어요. 이 기사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일단 뭐 아직까지는 개편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이 랠리에서도 이런 건을 분명하게 부당함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진성준 이 사람 엄청나게 지금 화살 받고 있죠. 네.
자,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다 확인을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주식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뭘 안다고 지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그렇게 하향 조정했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아실 거고요. 또 이제 조선일보 뭐 이런 데 보면은 대주주 양도세 되돌리기 반대 청원권 절반 넘게 채웠다. 막 이 건에 대한 재료 나오고요. 아주 지금 그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죠? 네, 그런 상태로 지금 현재는 주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셉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그 개편안이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하지 못해요. 이거는 나중에 돌릴 수 있는 어떤 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튼 제재 개편안 건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은 그러나 아직 100%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그리고 허가 일정은 이제 여러분 7월 달에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내렸다. 그건 아니고요. 세제 개편안 때문에 내린 것으로 저는 봅니다. 쇼커버링 엄청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7월에 안 나오면 8월에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제 보완 자료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 건 때문에 8월 달에 나온다. 네,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 시각처에서는 일단 자꾸 시간을 끄는 거예요. 시간을 끄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프레임에 거쳐서 7월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8월을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허가권은 근무 일수 기준으로 했고 캘린더 데이 기준이 아니었다. 네, 이 부분은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바로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그 서경원 석좌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캘린더 데이가 아니라 근무 일수로 계산이 되었었던 식약처의 행태, 네, 요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는 거 말씀 제가 드렸고요. 이걸 또 확인해 주는 게 있었죠. 이 기사입니다.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의 2023년도 발언. 이걸 보면은 역시 과거에 근무일수로 했다는 것이 한번 증명이 된 건이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식약처는 워킹데이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이야기하고 아까 이 석자 교수 얘기 요거로 볼 때 얘네들은 과거에 그 NDA를 냈었던 조인트 스텝이기 때문에 과거 기준으로 근무 일수 기준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근무 일수 기준. 지금 새로운 기준인 캘린더 데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요걸 가지고 지금 면피용으로 날짜를 잡고 연장시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거죠. 약심위가 열렸던 6월 23일, 6월 24일경에 약심위가 열린 상태라고 한다면 이 건에 대한 규정을 볼 때 7월 한 24일 날 나왔어야 된다. 근무 일수로 본다 하더라도 8월에 그럼 나올 수밖에 없다. 또 보완 자료 제출했다 하더라도 8월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월이 경과됐기 때문에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폭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제 개편안 때문에 밀렸다. 아시겠죠? 지금은 숏 커버링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세제 개편안은 이거는 양도세권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예.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일정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좀 하고 계시는 게 좋겠고, 여하튼, 막, 이런 건에 대한 긴급한 소식이나 정보나
한다는 제가 네이처3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소상히 타이밍 놓치지 않게 해드릴 겁니다.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다고 그랬죠.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립니다. 같이 끝까지 한번 가셔야 할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문자를 꼭 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승부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꼭 걸어볼 종목입니다. 승부주죠, 승부주. 말 그대로 꼭 승부를 한번 걸어보실 필요가 있다. 겁니다. 자, 섹터는 여러분 IT 섹터예요. 그러니까 IT 섹터인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 모두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격대는 3,000원에서 7,000원. 자, 부담이 작은 매력적인 가격대죠, 여러분. 그죠? 네. 따라서 시총도 뭐 크지 않습니다. 시총도 한 1,000억에서 2,500억 정도. 가벼운 이점이 있는 데다가 탄력받으면 무섭겠죠. 네, 탄력받으면 시세가 무서울 겁니다. 위쪽으로 가는 게. 투자 기간은 이제 짧게는 1개월.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려도 3개월이에요. 되게 1, 2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승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바닥을 부성을 하고 이제 막 튀어 올라가려는 타임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기 패턴이라고 그러죠? 상승 초기 패턴입니다, 여러분. 월봉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유사하죠. 네, 월봉도 이런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길게 보려고 이제 월봉 보는 건 아니고요. 이게 주봉 정도 보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수급을 보면은요, 외인이 사실 그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사다가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고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도록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점증한다는 얘기예요. 순매수가 점점점 점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를 내고 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연속 매수가 들어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는 이제 더블 가격이에요. 네, 더블 가격 정도 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더블 시세가 왜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IT 기기가 어떤 그 중간중간 그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혁신이 일어날 때 이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적인 기기들은 엄청난 꿈의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적 IT 기기가 나올 타임이 도래해서 이건과 관련한 선두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이게 필수적으로 그 미래 IT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초핵심 기술을 한국산화를 이미 성공을 해놨어요. 오케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경쟁이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타 경쟁 제품들에 대비해서 초소형, 굉장히 가볍다. 초경량. 자, 작고 가볍다. 굉장히 작고 초소형. 그리고 가볍다. 초경량.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타임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뭐 1, 2년 후에 나올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두 달 내에 이 제품 관련해서 큰 이슈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S기업에서 8, 9월에 이 기업 관련해가지고 혁신적 제품을 등장을 시켜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 더블이 가능한 이유로 보는 승부주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이번에 해보세요.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되나죠? 승부주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이번에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